자, 이제 마지막 세법의 마지막 나무인 양도단계 세목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2페이지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양도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그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부가세가 아니라 본세, 독립세로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독립했어요. 이제 더 이상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다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단계도 보면은 종합소득세가 있네요. 역시 거기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보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소득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소득이 있었을 때 하나의 행위 제한으로서 부과가 되는구나, 과세가 되는구나. 이거 거기 다 뭐겠어요? 세금이 소득세겠죠. 그러니까 본 뿌리는 똑같죠. 소득이라는 뿌리는 똑같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분화가 되느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보니까 우리가 소득을 버는 사람은 개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 쉽게 말하면 민법에서는 자연인, 여기서는 또 개인, 세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죠. 개인 법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도 개인 소득이 있을 것이고 법인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개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그거는 당연히 개인 소득세라고 하겠죠. 근데 너무 길어서 너무 기니까 이거 지우고, 개인자를 지우고 그냥 소득세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 이렇게 하겠죠. 역시 여기도 너무 기니까 이번에는 여기 앞에 지울 수가 없잖아요.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그래서 소득세는 크게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은 세목이 하나는 개인에 부과하는 소득세하고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구나, 이렇게 모양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을 해서, 그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 사업소득이 있겠네요. 사업소득이. 자, 그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특별히, 그런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왜 종합이라냐? 종합해야죠. 사업 한 번 오고 마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속성인 걸 갖다가 종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자, 그에 반해서 연속성이 없고 그냥 평생 살다가 한 번, 그렇죠?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우리 보통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러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죠. 자, 부동산을 양도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 실은 이제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종합소득세는 사업 중에서도 말이죠, 부동산 관련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임대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매매 사업이 있겠네요. 그래서 임대 사업에 대해서 소득이 있겠죠. 그러면 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을 것이고, 매매 사업에서 부과하는 그죠? 그런 종합소득세가 있겠네요. 자, 임대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여기 보유 단계죠. 임대를 한다는 것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유 단계 그 종합소득세 가로 열기 임대소득이 바로 사업소득 중에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양도에 보니까 두 번째 나무까지가 종합소득세 그리고 사업소득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사업소득인데 매매 사업소득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뿐만 아니라 양도, 이 양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이겠구나.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 그죠? 자, 그에 반해서 요 양도소득세라면 어쩌다 한번. 그쵸? 어쩌다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자, 상인들의 거래를 중개하나요? 우리 어쩌다 한 번은 이렇게 하는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을 중개하는가요? 주로 이제 보통 사람이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이 양도소득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의 핵심은 바로 요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 나오는 세법이 16문제 중에서 7문제까지 나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매매 종합소득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번. 자, 그거는 버리자고요. 찍어서 맞추자고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양도소득세 한 놈만 파고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인데 말이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개인 법인을 좀 디테일하게 양분해 보면은요, 개인은 거주자고 비거주자로 이렇게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주자는 보니까 국내 주소라든지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납세 의무자죠, 그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요거 예외자를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쪼갰느냐? 자, 소득이 국내에서의 소득도 있을 것이고요. 국외에 대해서 소득이 있겠죠. 그죠?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거주자는 그죠? 국내든 국외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자, 그에 반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내면 되죠. 국외는 그 나라에서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다. 그 다음에 이게 1년 이상 거소인데 말이죠. 국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5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죠. 자,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은 영리가 이익 아니에요. 이익. 이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 분배, 배분이 일어나죠. 그에 반해서 비영리법인은 이익 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의 헤드쿼터를 갖다 우리가 본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에 반해서 비영리법인은 본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사무소다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지지자, 쪼개질 분자, 나눌 분자 해서 나온 걸 갖다가 이 본점에 대해서 지점, 주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 이 법인의 소득인 법인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개인의 소득에서 부과하는 이 소득세 중에서도 특히 이 양도소득세의 무게중심을 두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뻔하죠. 요거겠죠. 요거 1, 2, 3, 4 요거.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고, 비과세는 어떻게 되고, 부가징수는 어떻게 하며, 기타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겠는가를 정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03페이지 보면은 핵심이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나와 있죠? 자, 과세에서는 과세 요건인데요. 특히 뭐가 중요해요?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중요합니다. 사실 납세금도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제일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은 아무래도 과세 표준, 과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냥 딱 나오는 게 아니죠. 딱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다른 것처럼 딱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 표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한 과정, 3단계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하는 공식 항목이 총 7개가 돼요. 7개. 그 7개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계산 공식하고 중요한 내용.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또 2가지예요. 하나는 초과 누진 세율이고, 또 하나는 차등 비례 세율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도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비과세. 세금을 아예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죠. 비과세. 자, 우리 개인의 경우에 비과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고, 농지의 비과세가 있고, 또 하나 파산에 따른 비과세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이, 그쵸? 그리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지만이 라는 각종, 그쵸? 제한이 붙는 거죠. 그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1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 경우인데 1세대로 봐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특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주택, 즉 1주택이 아닌 거죠. 근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봐주는 또 예외, 특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상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음에 이제 부가징수입니다. 부과하고 징수한다. 자, 신고가 또 두 개 말이죠. 두 개로 쪼개집니다. 양도소득세는. 하나는 미리 신고, 미리 예자. 우리 영화도 예고편 있고 본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정해서 신고는 확정신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이 예정신고가 중요합니다. 예정신고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내용으로는 양도에 해당 여부. 자, 이런 사례가 있는데 교환이 있다. 교환이 과연 양도냐? 그죠? 양도 담보가 과연 양도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던졌을 때 그게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양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거를 딱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나오면 반드시 우리 맞춰야죠. 계산 문제 맞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산수 못하거든요, 저도. 저는 숫자만 나오면은 별로 안 치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이 강한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있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그래서 그 원칙과 예외, 이걸 또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 핵심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죠. 482페이지입니다. 자, 핵심이 나와 있고요. 그거 이제 다시 한번 짚어준 것이고요. 자, 먼저 크게 한번 볼까요? 목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소득 구분이 나와 있고, 뭐 과세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양도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건 다 플러스 알파, 기타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취득의 시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나와 있고, 기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요건. 그래서 485페이지에 4번이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당연히 과세 표준. 좀 복잡하네요, 과세 표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쭉쭉 넘어가시면은 490페이지에 세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491페이지에 비과세. 그렇죠? 비과세가 보니까 좀 1세대 1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농지의 교환 분합, 그리고 맨 밑에 파산 선고, 요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징수에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리고 이제 또 기타의 내용들, 부가세부터 해서 쭉쭉쭉쭉 뭐 면제 경감, 뭐 미등기 양도자산, 그다음에 물납분납, 뭐 국내 국외자산 양도를 구별하는 것 해서 기타의 내용으로서 딱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자, 목차를 한번 크게 한번 양도소득세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83페이지 날개 박스에 보시면 그 밑 중간에 보면은 양도소득세 성격 나와 있죠. 요거 이제
조세 총론 파트, 맨 앞에 하던 이 총론 파트의 조세 분류 파트에 해당되죠. 국세다, 당연히 국세. 그래서 별도의 세법이 있죠. 양도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양도소득세 파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통세다. 목적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세다. 그렇죠? 양도된다, 유통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종가세, 과세 표준 가액을 쫓아가니까 종가세, 정률세, 일정한 비율을 때리죠. 그 다음에 응익세, 양도소득. 소득은 뭡니까? 소득은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같은 말로. 그래서 응익, 수익에 응의 그런 세금이다. 그래서 응익세. 그 다음에 인세,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인세. 그 다음 신고 나쁘다. 신고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82페이지 소득 구분이 되어 있죠? 이미 우리는 소득을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이 하나 더 있네요. 양도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은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죠. 이자소득. 때마다 이자 결산할 때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배당, 사업소득. 우리 이제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사업, 매매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렇죠? 달달이 돈 나오잖아요, 월급이.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수시때때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종합과세, 합산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건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가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한 소득이죠. 그래서 뭐예요? 어쩌다 그러니까 종합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분리입니다. 그래서 분류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양도의 정의라고 하죠. 양도라는 게 대체 뭐냐? 그 개념. 그래서 양도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별표가 무려 3개나 돼 있네요. 자,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보니까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즉 양도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과연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요게 되겠네요. 출제자 의도는. 그러면은 이게 양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이제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자산에 대한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 따지지 않겠다? 즉 사실주의 가세죠. 형식주의가 아니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지간하면은 다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과세권자의 그 욕심이 드러나고 있죠. 항상 과세권자 관점에서 본다. 욕심이 많고 급하다. 자,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공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죠? 공짜는 아니네요. 유상으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시적 우발적, 그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재산이죠, 재산. 에셋, 무식한 말로. 자산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과세 대상의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세 요건에서 과세 대상의 항목. 그래서 485페이지 보니까 과세 대상 나와 있죠. 1그룹, 2그룹 쪼개져 있네요. 부동산부터 해서 뭐 주식까지. 요러한 자산. 다른 거 말고. 자, 그래서 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자,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금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대가가 있으면 된다. 금전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관계없다. 여하튼 뭘 받았어. 그죠? 빵 조각이라도 받든지 뭘 받았어요. 그러면 유상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상의 경우, 공짜인 경우는 비록 그쵸? 사실상 이전했다 할지라도 공짜로 그렇게 이전됐다면은 양도소득세상 양도가 아니겠네요.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겠네요. 공짜로 받는 게 있나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공짜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계실 때 생전에 받을 수도 있죠. 말 잘 들으면은 그게 증여. 그러니까 그거는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양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 양도, 그러니까 우리 넘버 2가 있죠. 넘버 2. 세금에서 넘버 1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예요. 넘버 2가 바로 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러면 거기 취득세도 똑같이 취득의 정의가 있었겠네요. 취득의 개념이 있었겠네요. 진짜로 있었다니까요. 자, 우리 422페이지 보시면은 422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밑에 뭐 밑줄도 그어놨을 거예요. 취득의 정의해가지고 밑줄 보니까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은 뭐예요? 무상도 취득했다면 취득이다. 그러나 양도는 그렇죠? 무상이라면 양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비교해야 되겠네요. 양도의 취득의 정의하고 양도의 정의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이다. 다시 48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과세의 원칙이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 우발적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사업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인 것은 계속이죠. 우발적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정펜 밑줄 오겠습니다. 유상, 검정펜 밑줄 짝. 사실상, 검정펜 밑줄 짝. 이전, 검정펜 밑줄 짝.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뭐다? 양도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을 과세하겠다는 거죠. 자, 요 기준을 가지고 요 밑에 양도, 비양도 그 표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자, 매매, 매도, 양도의 첫 번째. 매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건가요? 그렇죠. 공짜 아니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교환, 유상인가요? 유상으로 내가 공짜 주는 거 아니죠? 그거 남의 토지 받는 거잖아요. 남의 부동산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리고 또 이전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도 뭐다? 양도네. 주의하셔야 돼요. 교환도 뭐다? 양도다. 임대는 양도 아니죠?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빌려주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교환. 교환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때리겠어요? 양도 차익이 있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는 뭐예요? 교환할 당시 그 현재의 교환 가치에서 빼기. 과거에, 그죠? 과거에 내가 취득 가액이 있겠죠. 그걸 뺀 게 바로 양도 차익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때리겠죠. 그죠? 다음에, 그에 반해서 오른쪽 보니까 무상이전, 증여. 당연히 뭐 증여는 왜 아니겠어요? 유상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게 있네요. 양도담보. 우리가 매매가 아니라 매매 형식을 빌렸긴 했는데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닌 게 있죠. 형식상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비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1차의 민사특별법에서 배웠죠. 그게 여기까지 쫓아오네요. 거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그 귀속청산이라는 그 절차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똑같은 양도담보를 보는데 여기서는 이거 양도소득세상 양도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똑같은 거를 바라보는데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관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했다. 그러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전한 거죠, 결국은. 그건 사실상 이제 비로소 충족한 거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양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도담보의 요건해 가지고 오른쪽 날개 박스 보니까 뭐 의사표시, 약정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요건, 이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양도에 해당이 돼버려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양도의 이제 세 번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예컨대 제가 미래와 경영 주식회사에 출자를 했어. 근데 현물, 현실적인 물건으로 돈이 아니라 토지가 많아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토지로 이렇게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받았겠죠. 그럼 뭐예요? 그게 공짜가 아닌가요? 그렇죠. 주식 받았잖아요. 사실상 내 토지를 이전했나요? 사실상 이전? 그렇죠. 사실상 미래와 경영이라는 주식회사에 이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양도. 그래서 뭐 내라는 거야? 양도소득 내라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개인입니까? 법입니까? 법인이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양도에 해당되지 개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가 아니라는 말이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 보시면 비양도의 비영리법인, 법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비영리법인은 또 아니라는 거네요. 영리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출연재산.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사업체 출자재산. 이게 뭐예요? 개인 1인 기업가.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법인이긴 하지만은 왜 거기에 대한 출연재산, 현물 출자를 비양도로 봅니까? 비영리법인은 보통 공익목적이죠. 공익목적. 그러니까 장려를 해야죠. 장려를 하려면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세금을 안 매겨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안 먹여야지 그게 장려, 촉진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익목적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기 개인 사업자에 출자한 재산이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형식상이죠. 형식상. 내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비양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물변제 있죠?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 갚는다는 거죠. 대물변제. 자, 우리 대표적인 게 세금을 내는데 물납, 분납이 있으니까 물납. 그죠? 채무죠, 우리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그죠? 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금전납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물납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양도. 양도세 내야 된다. 그것만큼 뭐예요? 내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혼, 위자료도 뭐다? 이것도 양도라는 거예요. 와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그 표 밑에 이혼 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형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하나는 이혼 위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쪼개지는 경우가 있더라. 부부가 이제 재산이 있는데 남편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위자료로 집을 줬다 이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양도냐 비양도냐 이거예요. 양도다. 왜? 대물변제니까. 유상인가요? 그렇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위자료 그 빚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지. 그거 주고 나는 위자료에 대해서 탕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건으로 변제하고. 그러니까 유상이네요. 사실상 이전했나요? 그렇죠. 사실상 와이프 앞으로 이제 전 와이프가 되겠죠?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를 충족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내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한테 양도소득세 내세요. 이렇게 과세권자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내세요. 쿨하시네요. 그렇게 넘겨주시고 또 내요. 우리도. 오케이. 자,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황당한 거죠. 주고 나니까 없어. 거지야 거지. 집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죠. 여보 전데요. 이렇게 여보 나야.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죠. 소득세가 나왔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뚜뚜 그러죠. 뚜뚜 누구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뚜뚜.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 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분할했다는 것은 이 부부,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 함께 노력해서 보통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소유로 볼 수 있어요. 공유. 그러니까 자기 몫만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몫만큼. 그 몫을 따져보니까 이 아파트가 그 몫이 되더라. 와이프께 되더라. 그러면은 이혼할 때 그 분할을 청구를 내 거니까 쪼개달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양도인가요? 아니죠. 왜? 유상인가요? 아니죠. 사실상 이전인가요? 아니죠. 그냥 와이프가 전 와이프께서 그냥 자기 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그렇죠. 이름만 바꿔준 것 뿐이죠. 그러니까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겠네요.
어차피 줄 거면 어떻게 줘라? 위자료 형식으로 주지 말고 남편분은 뭘로 줘라? 이혼분할 청구권 행사. 요거로 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죠? 밑에 남편이니까 이렇게 양도세 안 무니까 이혼분할 줘. 그럼 안 되죠. 둘 다 안 좋죠. 그렇죠? 그냥 이거 딱 보고 느끼는 게 뭡니까? 그냥 미운정, 고운정으로 끝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라. 어떤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혼 위자료 이것도 양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용 수용됐다. 수용됐다는 것은 내 토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공짜로 넘어가나요? 아니죠. 보상금 받겠죠? 그러니까 유상이에요. 사실상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죠. 그렇죠. 우리 토지 수용에서 이미 등기가 된 토지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등기법 배웠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양도라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수용이라는 걸 똑같은 바라보는데. 민법에서는 똑같은 수용을 바라는데 187조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 거기는 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가. 관점의 차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 부동산 행위를 보고 있는 거죠. 부동산 활동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처럼 일이 관지가 되는 거죠. 하나로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도 마찬가지죠. 공짜로 사실상 이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7번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는 원래 뭡니까? 증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 증여라고 하죠. 무조건부, 부담이 없는 증여.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내 아파트 가져라 증여한 거예요. 회피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부담이 있는 증여예요. 부담이 있는 증여. 그거는 양도가 아니죠. 증여세 내겠죠. 수증자는, 지금 받는 자는. 그런데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냐면은 부담이 있다. 예컨대 그 밑에 이제 잘 그려져 있죠. 그림에.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아파트를 아버지께서 넘겨주셨는데 아파트가 1억짜리인데 아버지가 그죠? 3천을 은행에 대출 받으시니 남아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부착된 그런 증여다 해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맨 밑에 그림 수증자의 채무 부담분 그러니까 3천이죠. 요거는 유상양도죠. 공짜로가 아니죠. 유상이죠. 아버지께서는 그거 나한테 떠넘기고 아버지는 이익을 받나요? 그렇죠. 그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내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유상양도. 그러니까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양도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나는 그 3천에 대해서 뭐예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렇죠? 수증자는 이제 취득세, 유상 취득분에 대해서 3천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그렇게 또 쪼개지는 거군요. 자, 그의 부담분, 그러니까 7천이 남아있죠? 그거는 무상이죠. 공짜죠. 이거는 이제 증여로 보는 거예요. 증여로. 그러면 수증자에게 나가 뭘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증여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거에 대한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는 유무상을 불문한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오케이. 자, 그런데 밑에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무슨 얘기야? 아버지께서 이거 아파트 가져 하면서 그냥 주시겠어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거 3천 너 얹어서 주시겠지. 그렇죠? 3천 이거 은행 남아있거든? 이거 가서 네가 내라? 여기 주실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증여로 추정해요. 왜 그렇게 추정할까요? 과세권자는 욕심이 많다고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 쪼개가지고 세금 받는 것보다 그냥 증여세 통으로 해서 받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추정이라는 거 그럼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월급 열심히로 3천만 원 번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갚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양도로 이렇게 증여로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어찌 됐든. 자, 7번 다시 올라갑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도 뭐다?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셔야 되죠. 자, 다음에 8번에 동그라미 공동소유, 공유죠. 우리 대표적인 토지를 분할할 시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감소된 부분은 뭐예요? 자, 공유 지분이 변경됐다 그러면 뭐예요? 지분이 양도된 거죠? 그러니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쪽 그거 넘겨받은 쪽은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8번 보실까요? 지분 변경이 없는 공유권 분할은 뭐예요? 그거는 형식상 이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양도가 되겠네요. 그에 반해서 부담부 증여 위의 거는 양도가 아니죠.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로 우리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마지막 9번 보죠.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익으로 번등기를 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오른쪽 그 비양도에 보면 괄호로 필기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변제에 충당한 때가 되겠죠. 변제에 충당했던 물건으로 대신 즉 결국은 위의 양도의 4번 대물 변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비양도에 보니까 4번 동그라미 환지첨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 그죠? 우리 이런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 이런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공익사업 목적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이라든지 또 해제했다는 이건 뭐예요?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 환원됐다. 원인 무효 넘어갔는데 매매 이게 취소돼서 이렇게 환원이 됐다. 해제가 돼서 환원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죠? 그죠? 원래 내가 있던 거 그대로 한 거니까 형식상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받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뭐예요? 양도가 아니라 뭘로 온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게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그러나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 상당액, 수증자가 인상 채무 상당액보다 양도로 받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첫 번째 중요한 테마인 양도의 정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